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가운데 조회수가 꽤나 잘 나온 리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피소드 63 호메틱스 박스 Q에 관한 리뷰였습니다.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아주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메틱스 박스 Q의 후속작인 호메틱스 박스 R 4K 플러스라는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긴가요? 호메틱스 박스 R 4K 플러스. 뭐지? 일단 전 좀 이상한 게 4K는 왜 붙었을까? 마치 이렇게 쓰니까 그럼 옛날에 호메틱스 박스 Q는 4K 지원이 안 되는 1080p 출력 OTT 박스였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박스 Q도 역시 4K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번에는 박스 R에다가 4K를 붙였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또 플러스는 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번에 알라딘 그룹에서 출시한 새로운 OTT 박스는 호메틱스 박스 R4K 플러스가 맞습니다. 이거 외에 원래 호메틱스 박스 R4K라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과 구분을 하는 의미로 호메틱스 박스 R4K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사실 저는 예전에 이미 박스 R이 곧 출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지? 제가 저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androidtvguide.com 이라는 사이트에도 그렇고 호메틱스 글로벌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이미 이 제품의 소개가 게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출시가 얼마 안 남았겠군 해서 틈틈이 좀 주목을 하던 그런 모델이었었는데 이번에 출시가 된 거죠. 사실 호메틱스 제품 라인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출시가 된 것들도 있고 안 된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 R4K 플러스가 가장 좋은 사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의상 호메틱스 박스 R4K 플러스를 그냥 박스 R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메틱스 박스 R4K 플러스의 스펙과 언박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보시죠. SoC는 암로직 S905X4입니다. CPU, GPU는 A55 말리 G31, 램은 4GB, 롬은 32GB,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TV 11이고요.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6가 적용이 되었군요. 이더넷, 즉 유선 랜을 지원을 하는데 1GBps까지 지원을 하는군요. 블루투스 버전은 5.0, 연결성도 인풋은 USB-A 포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2.0, 하나는 3.0입니다. 아웃풋은 HDMI 2.1 버전이 있고요. 방출력이 있고 그리고 컴포짓 단자가 있습니다. USB-C 타입 단자가 있기는 한데 이거 제가 박스 Q 설명할 적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사실상 쓸모가 없는 포트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결용이 아니고 파워 공급용인데 별 큰 효용은 없는 포트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워는 12V 1A, 디스플레이는 4K까지 지원을 하고 HDR10 돌비 비전도 지원을 합니다.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DTS HD를 지원을 하는군요. 사이즈는 114, 114, 28이고요. 무게는 260g입니다. 그럼 전작인 박스 Q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스템 온 칩의 경우에는 암로직 S905X3에서 X4로 발전이 되었죠. 이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벤치 테스트 결과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X3보다 X4가 약 30%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CPU나 GPU는 스펙이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램과 롬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즉 램은 2기가에서 4기가로 또 롬은 8기가에서 32기가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일단 좀 용량이 무거운 앱들 내지는 게임을 설치하더라도 부담이 덜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램이 크다라는 얘기는 굳이 새로 불러올 필요 없이 램에다가 저장을 시켜놨다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로딩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OS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TV 10에서 안드로이드 TV 11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안드로이드 TV 10과 안드로이드 TV 11 간에 대단한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안정성과 개인화 이쪽에 좀 더 치중이 된 면이 있어서 동작 자체라든가 아니면 UX라든가 이런데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5에서 6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눈에 띌만 하고요. 물론 이것은 전제가 집안에 있는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집안의 무선 공유기, 라우터가 와이파이 5만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리 박스 R이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더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블루투스는 4.2에서 5.0으로 발전을 하였는데 속도와 전송거리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풋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있죠. 마이크로 SD 슬롯이 박스 Q에는 있었는데 박스 R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를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의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USB-C도 역시 동일합니다. 파워도 동일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돌비 비전을 과거에 박스 Q에서는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돌비 비전이 새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는 둘 다 지원을 하는데 DTS HD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DTS HD도 고품질 음원 코덱이기는 한데 지원을 하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효용이 얼마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는 살짝 두꺼워졌고요. 무게가 신기하군요. 무게가 거의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를 생각을 해 두시고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뻐요. 하얗고 깔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박스를 뜯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간단 설명서와 보증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본체입니다. 비닐을 벗겨볼까요? 오, 디자인 예쁜데 깔끔합니다. 옛날에는 무광 검정색의 스타일이 좀 촌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물론 셋탑박스 자체는 얄쌍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미진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브러시드 처리를 해가지고 무광 처리를 했는데 거기에 호메틱스라고 하는 글자를 딱 박아놔가지고 꽤나 고급져 보입니다. 디자인은 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안에는 HDMI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있습니다. 리모컨도 하얀 게 아주 깔끔하군요. 그리고 안쪽에는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용 건전지도 있군요. 요게 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박스 R에서 AV 포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AV 포트에 컴포짓 단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AV 포트와 컴포짓 단자를 연결하는 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AV 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옛날 영상기기와 연결을 하실 분들은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김새를 한번 살펴보시죠. 박스 R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름 괜찮아 보인다고. 이쁩니다. 그러면 한번 각 부위별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프론트 사이드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박스 Q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거든요. 확실히 앞이 좀 두툼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박스 Q에는 가운데 하얀 인디케이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면 하얀색, 전원이 꺼지면 빨간색 이렇게 불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건 이제 없어졌네, 밋밋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닙니다. 인디케이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인디케이터입니다. 에? 무슨 소리야? 여기에 틈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보실래요? 그 전원을 딱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파랗게 불이 뿅 하고 들어옵니다. 오, 이뻐요. 이야, 세일로보틱스. 오, 이 기기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리고 셋탑박스의 전원을 끄면 이렇게 파란 불빛이 빨갛게 변합니다. 예쁩니다, 아주.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옆면을 봅시다. 오른쪽 옆면에는 USB A 타입 2.0 포트 하나, USB A 타입 3.0 포트 하나, 그리고 옛날에는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옆으로 옮겨왔군요. 리커버리 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홀에다가 바늘을 넣어가지고 꾹 하고 한번 누르면은 시스템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자, 예전에 박스 Q랑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래요. 두툼해졌다는 건 알겠고, 확실히 여기 달라졌구나. 예, 요 부분,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자, 다음에 뒷면 보시죠. 뒷면은 왼쪽부터 전원 포트, 유선 랜 포트, HDMI 포트, AV 포트, 방출력 포트, 그리고 전원 공급용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구성이 예전에 박스 Q랑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왼쪽 옆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과 비교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윗면을 보시면 좀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있죠. 예, 이쁩니다. 예, 옛날 박스 Q와 비교를 해봐도 격이 다르죠. 바닥은 어떨까?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냐? 여기 C타입 포트가 하나가 있네요. 여기 뭐지 싶은데 옆에 뭐가 조그맣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확대를 해볼까요? 12V 1A 호메틱스 박스 R 액세서리 전용 포트 정해진 기기 이외의 사용을 금함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그냥 상용적인 것은 아니군요. 사실 뭐 범용적인 게 될 수가 없는 게 바닥에다 이런 포트를 해 놓으면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뭔가 도킹 시스템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즉 박스 R 밑에다가 호메틱스 박스 R 전용 스피커 뭐 이런 걸 달아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은 USB-C 타입 단자와 USB-C 타입 포트가 딱 맞게 설계가 되어서 스피커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꼭 박스 R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그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꽂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 스피커적인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별 효용은 없는 그런 포트입니다. 과거의 박스 Q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뭐 큰 특징은 없죠. 이제 리모컨인데요. 리모컨도 전작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여기 핫키가 보이네요. 전 맨 처음에 로켓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건 뭔가 쿠팡 플레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핫키이고요. 사용자가 이 버튼의 활용처를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앱을 이 핫키와 연동을 시켰습니다. 지난 박스 Q 리모컨과도 비교를 해볼까요? 구성은 동일하고 색깔만 바뀌었죠. 그런데 아래에 바로가기 버튼의 구성이 바뀌었죠. 여기 보세요. 웨이브 버튼과 우노 플러스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 알라딘 그룹과 웨이브 간의 제휴관계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박스 R에서는 더 이상 우노 플러스 실시간 방송을 제공을 안 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박스 Q 때는 한국 출시용 리모컨과 해외 출시용 리모컨의 바로가기 버튼의 구성이나 배열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성이 같아졌어요. 즉 그 얘기는 세이로보틱스에서 이 제품을 제조를 할 적에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드와이드로 동일한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된 셈인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 바로가기 키들 중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없고 아마존 프라임이 들어있다 라는 것이 좀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아직 아마존 프라임보다는 디즈니 플러스의 인지도가 더 높을 텐데 왜 디즈니 플러스 키를 넣지 않았을까 라는 점에서는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네요. 저 자료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전세계 1등은 넷플릭스인 건 당연한 건데 2등이 디즈니가 아니었어요. 이거 보세요.
프라임 비디오가 2등이에요. 와, 디즈니가 3등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로가기 버튼에 유튜브,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순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디즈니 플러스 이용자인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포매틱스 박스 R4K 플러스의 메뉴 약간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컨텐츠가 유익했다, 괜찮았다, 재밌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남자